자, 9번에 보면 지금 닫힌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부터 5까지 해서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그리고 y는 fx 그래프가 요상하게 생겼어요. 자, 마이너스 2,0에서 출발해서 0,2 찍은 다음에 다시 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x좌표는 모르지만 y좌표 마이너스 2고 찍고 다시 올라가면서 자, x좌표가 5인 곳에서 함수값은 2로 구성되어 있는 거. 자, 이렇게까지 해서 fx 그래프가 있다. 자, 생각이고. 자, 그런데 지금 이 fx 그래프를 통해서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해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플러스 3분의 자, 그대로 분자의 절대값 f의 n의 fa 자, 마이너스 1에 다시 절대값 마이너스 nfa가 얼마나 된다고 했냐면 1 되도록 하는 얘를 만족하는 상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었어요. 극한값이 이상하게 생겼다. 그치? 자, 극한은 항상 꼴부터 보고 변수를 잘 봐야 되는데 자, 이 생각부터 해봅시다. 절대값을 보기 전에 n은 무한대로 가고 있고 변수는 n입니다. 그쵸? 그러면 변수가 n인 상황에서 분모는 지금 몇 차식에 대한 무한대니까? 그치, 1차식에 대한 무한대니까 1차 무한대로 가는 상태야. 그럼 얘가 이렇게 1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자도 n에 대한 몇 차 무한대로 가야 될까? 1차 무한대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수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 n에 대한 식이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들을 좀 볼게요. 보면 n에다가 fa 곱해지고 상수항이 1 빠지고 있는데 지금 n이 변수인 상황의 극한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fa라는 값은 변수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인 거지. 그치? 그럼 얘는 함수값이니까 무슨 수 취급해야 될까요? 상수 취급해야 되는 거. 그치?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결국 문자 n에 대한 몇 차식이라는 생각? 1차식이야. 자, 그리고 나서 뒤에 빠지는 것도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 자, 그럼 절대값이 계산되려면 여기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먼저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게 1차적인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하나 보니. 자, 해볼까? 그럼 첫 번째 만약에 nfa-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이면 우리 극한값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분모는 2n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자, 분자에 있는 식에서 얘의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이 그대로 나올 거니까 nfa-1에다가 빼기 nfa가 되는 거야. 뭐야? 그럼 너네들이 지금 크기 같은 데 두고 다니니까 그대로 없어지겠다. 그쵸?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극한이면 되지? 0이죠. 분모는 하나씩 퍼지는데 분자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가 우리 문제 조건에서 1인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는 상태나 없는 상태가? 없는 상태다.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얘기인 거네. 이해했어? 자, 그럼 두 번째 케이스로 가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일 때인 거니까 nfa-1이 0보다 작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게 0보다 작으면 얘들아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은 부호를 어떻게 해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바꿔서 나올 거야.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내면서 2n 플러스 3분의 절대값 안에 음수면 부호 바뀌면서 마이너스 nfa에 다시 플러스 1 마이너스 nfa 이렇게 나올 거야. 이번에는 이 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쵸?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게 리미트 무한대로 갈 때 자, 2n 플러스 3분의 자,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fan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1차함의 개수를 보는 거라서 요거 두 개 계산하는 거고 자, 거기 뒤에 플러스 1은 0이 되나? 0이 아니라 자, 요거 칸을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럼 n에 대한 1차 무한대 분모 있고 자, 분자에도 n에 대한 1차 무한대가 있으니까 이 극한값은 최고차항의 개수 B로 정해지지 않을까? 그럼 최고차항 개수 B가 마이너스 뭐가 되니까? 깜짝이야. 마이너스 F의 A가 되는 거니까 그 값이 뭐 되도록 하는 거 찾으시라 1 되는 거 찾으시라
그럼 얘는 함수값 fa가 무슨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이 그래프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1 되도록 하는 정역 a가 몇 개나 있냐고 묻는 거죠. 몇 개 보니까? 2개죠. 그렇지. 그래서 가능한 정역 a 값은 현재 여기에 2개가 생긴다는 거 볼 수가 있겠네. a1, a2 이런 상태로. 그래서 답은 2개. 끝! 자, 이거 내신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표고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홍보기출에도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홍보기출은 한 3년 전에 나왔었나? 3, 4년 전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부원 말고 정리할 거 없나 보네. 띠링. 재밌는 거 하러 갈까요? 잠깐만요. 숙제하고 문제 좀 아, 진짜 계산만 숙제로 줬네? 아니, 미적분 숙제 이렇게 적었는데 왜 수원을 다 못했지? 아, 수원이 좀 많았다고? 알았어. 자, 칠판 보면서 내용 정리 조금 더 해볼게요. 방정식은 했었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좌표평면상의 쌤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하나는 y는 x, 자, 그 다음에 x는 n이라는 직선을 그어가지고 y는 x랑 x축이랑 xn으로 플러스 n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우리한테 구하는 극한의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낼 때, 자, 2n 상승 플러스 4n 플러스 1분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sk의 극한값을 구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뚝딱. 뭐 되게 문제가 복잡하게 그려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자, y는 ex랑 x축이랑 xn을 둘러싸인 도형 넓이에요. 그걸 sn이라는 하나의 수열의 일반항으로 만들겠대. 그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 해야 되니까 먼저 이 sn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보니까 얘는 x좌표가 n인 곳이라서 자, 밑변들이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고 n일 수밖에 없고 교재가 없어. 보면서 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높이는 함수값에 의해서 n, 몇 n이 되기 때문에 2n이 되기 때문에 높이는 몇 n이 될까요? 2n 되겠네. 자, 그럼 넓이 띠릭띠릭 곱하고 절반하면 되니까 누구 제곱? 그치, 그게 SN인 거네. 되었어요. 자, 그럼 분자의 식이 이렇게 계산되는 건 아닐까? K는 1부터 n까지 가는데 K 제곱이네. 자인수 제곱의 합이죠. 1의 제곱부터 n 제곱까지 몇 분의? 6분의 n? n 플러스 1? 그렇지, n 플러스 1. 그렇죠. 2개 더하고 여기 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분자의 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극한이 리미트는 무한대로 보낼 때, 자, 2n 제곱, 2n 세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분의 자,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극한에 꼴 보는 거죠. 분모는 몇 차 무한대로 가고 3차 무한대, 분자도 몇 차 무한대 3차 무한대. 그럼 최고차는 계속 뒤로 보는 건 아닐까? 자, 분모의 최고차는 계수는 얼마고요? 2고요. 2분의. 자, 분자의 최고차는 계수는 6분의 다시 2n 제곱이니까 그렇지 2가 되는 거네요. 됐어요. 자, 그럼 얘가 3분의 1에다가 어쨌든 간에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분의 몇일 수밖에? 6분의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찾지 않는 거지. 복잡해 보이는데 별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도형넓이 이용한 자, 수열의 합계산한 것들이 나온다. 1절이고요. 자, 또 하나 봅시다. 일단 이해부터 해볼게요. 소소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얘는 내신에서는 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와. 왜일까? 이거 말고 물어볼 게 훨씬 많아서. 그래서 쉬운 개념입니다. 자, 소수분 봅시다. 루트 5의 소수분은 어떻게 찾았어요? 그치, 정수분 찾아서 뭐 한다? 뺀다. 이 생각이었어. 그럼 루트 5의 정수분은 얼마인가요?
이제는 우리가 수직선에서 자, 이 연속한 자연수들 사이에 분명히 루트 5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수직선에 있는 연속한 자연수를 루트 안에 모조리 집어넣게 되면 루트 5는 당연히 루트 4와 루트 9 사이에 있을 거니까 자, 이 자리에 루트 5가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쵸? 그래서 루트 5라는 숫자는 2와 3이라는 자연수 사이에 있으므로 2점 얼마가 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수의 정수분 2다. 그럼 소수 부분은 루트 5에서 2 뺀 숫자로 표현한다. 이게 중3 때 개념이야.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땡? 단위는 자연수예요. 나열해봐야겠죠. 얘들아, 그러면 느낌상 이 플러스 1이 없으면 얘는 그냥 자연수 뭐랑 똑같아? n이랑 똑같잖아. 그치? 얘에 가까운 거듭 그러면 제곱수는 당연히 n이지 않을까? 그럼 자연수 n 다음에 그 다음 자연수는 n 플러스 1일 거잖아. 그치? 그럼 요 자리를 루트를 씌우면 루트의 n제곱 될 거고 n 플러스 1을 루트를 씌우면 루트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 아니야.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n제곱 플러스 1이랑 n제곱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자명이 큽니까? n제곱 플러스 1이. 그럼 n제곱 플러스 1이랑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 대소 비교하면 자명이 누가 큽니까? 위에 거 밑에 거? 밑에 거. 그러니까 얘는 이 둘 사이에 있는 거다라는 얘기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이 있는 거니까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은 현재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얘가 n점 얼마 되는 거니까 자, 얘의 정수분은 얼마나 될 수 있지? n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제곱근 루트의 표현에 소수 부분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루트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뭐가 된다? n이 된다. 이렇게까지. 컷? 극한 구하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물어봐요. 자, 이거 극한 구해봅시다. n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무슨화 하면 되고요. 유리화 하면 되고, 그치? 자, 얘 털레꼴 곱하면 자, 분자에 하나 곱하면서 분모에도 곱할 거니까 분자에는 2씩 곱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니까 n제곱 플러스 1에서 n제곱 빼면 남는 건 얼마? 1. 자, 분모에는 그럼 루트에 n제곱 플러스 1 플러스 n 이렇게 남겠네. 여기까지 가능해? n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분모는 몇 차 무한대고요? 1차 무한대. 분자는 상수항으로 가고 있으니까 얘는 얼마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정수분, 소수분을 구할 겁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볼까요? 그럼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7의 소수부분은 소수부분이 아니라 정수부분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그동안 쌤이 다음 문제 갖고 있겠습니다. 보고 자, 뒤에 있는 내용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제 루트 안에 있는 2차식에 대한 정수분 찾으려면 어쨌든 얘가 그냥 n제곱이 있으니까 n제곱보다는 크다, 그치? 그럼 수직선상에서 자연수 n보다는 얘가 클 거예요, 분명히. 그럼 n 다음에 나오는 게 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n 플러스 1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요거 완전 제곱식 하면 n제곱하고 몇 n 생기니까 4n 생기니까 결국 n 플러스 2에 근접한 숫자지 않을까 얘가. 그래서 이거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루트에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4가 될 거니까 얘랑 얘랑 비교하면 위에 게 크니까 밑에 게 크니까 위에 게 커요. 그럼 얘가 n 플러스 3은 넘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요거 루트 안에 들어오면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식 비교했을 때 이제 밑에 게 훨씬 큰 게 자명한 상태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숫자는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3 사이에 있다. 그래서 정수 부분은 n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의 소수 부분을 an이라고 했으니까 이 an이라는 수치는 분명히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에다가 자 빼면 되겠죠. 얘가 가지는 무슨 부분을? 정수 부분을.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 아까 여기 했던 거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n 플러스 1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루트 안에 있는 2차식은 자 n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보다는 커요? 작아요? 작죠, 그치? 그럼 요 사이에 분명히 루트의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니까 자 얘의 정수분이 n 플러스 1만큼 빠져야 된다 이 생각인 거죠. 컷?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n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자 빼서 극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의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1에서 빼기 n 더하기 1 이렇게 얘 극한 구하는 거고, 또 무슨 화? 유리화. 자 분자 분모에 얘 켤레꼴 곱했다고 생각하면서 자 분모에는 얘 플러스 버전이 남을 거니까 루트의 n제곱 더하기 자 4n 더하기 1 자 플러스 n 더하기 1 이렇게 남게 될 거고, 자 분자에 남는 식을 자 요거 켤레꼴 곱하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는 거니까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에서 빼기 요거 제곱하면서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빠지게 될 거예요. 자 이차함도 없어지고 상수함도 없어지면서 남는 건 분자에 2n이 남겠죠. 자 분자에 그럼 2n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여기 극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극한 계산할 때 1차분의 1차니까 n 나눴다 치면 얘는 어디로 수렴? 1. 얘는 어디로 수렴? 1. 자 분자는 n으로 나누면 어디로 수렴? 2. 그래서 전체 수렴값은 1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끝!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자 극한의 대수관계 나옵니다. 이거 수투에서 했던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확인을 할 건데 수투에서 했던 거랑 구조는 똑같고 뭐만 달라지냐면 함수에서 수열로 바뀌었다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봅시다. 수열의 대소관계와 극한. 자 기본부터 정리해보면 만약에 an이 bn보다 큰 상태이면 우리가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그 an이랑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의 극한을 비교하면 자 여기 부등호 어떻게 될까? a는 b보다 항상 커요. 그럼 극한값을 비교해도 왼쪽이 당연히 큰 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지 않을까? 수열 a는 bn보다 계속 큰 값이니까. 그런데 우리 함수할 때도 fx와 gx가 클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의 극한이랑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의 극한을 비교하면 크다 뿐만 아니라 크거나 어때야 됐지? 같아야 됐지. 그치? 자,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fx가 1 더하기 x분의 1이고 gx가 1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하면 분명히 1에다가 x분의 1 더한 게 1에다가 x분의 1 뺀 것보다는 클 거야. 그치? 물론 x가 양수인 상태. 되었어요? 그렇지만 둘의 극한을 비교해보면 리미트 x를 1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x분의 1도 극한값은 얼마고? 어이구 1이고 그치?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마이너스 x분의 1의 극한도 얼마가 되는 거니까 1 되는 거니까 둘의 극한값이 대소관계가 큰 것뿐만 아니라 같아질 때도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야 됐어. 그래서 우리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 자, 이 대소관계에다가 극한을 씌우면 부동호 방향이 유지는 되는데 거기에 뭐까지 붙이겠다?
등호까지 붙이겠다가 일단은 기본 명제였습니다. 확인됩니까? 자, 그래서 거기 교재에 있는 내용 하나 확인하시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정리했냐면 샌드위치 정리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자, 이게 뭐였냐면 만약에 CN이라는 숫자가 그러면 AN과 BN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인데,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이랑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CN의 극한이랑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BN의 극한을 대수 비교하면 부등호 방향이 유지가 되고 뭐가 들어간다는 생각? 등호가 들어간다는 생각이지. 근데 만약에 여기 양옆에 수렴하는 값이 둘 다 2로 수렴하게 되면 누구도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CN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샌드위치 정리였어. 양쪽에 있는 극한값이 똑같으니까 사이에 끼어있는 놈도 똑같은 곳으로 이렇게 쪼여가면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전제 조건이랑 꼼꼼하게 정리해 줄 건데, 자, 샌드위치 정리에서 핵심은 뭐였었냐면, 자, 이렇게 CN이 AN과 BN 사이에 있는데, 자, 샌드위치 정리가 성립하는 전제 조건은 선생님 별표치는 이 부분입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랑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이 똑같이 어떤 알파라는 값으로 무엇하고 있어야 되냐면 수렴하고 있으면 그러할 때 자, 지금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CN의 극한값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게 기본적인 샌드위치 정리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거든. AN이랑 BN이랑 CN이 있는데 어떤 AN도 그렇고 BN도 그렇고 이 알파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BN이 지금 AN은 CN보다 좀 작으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수열이었어.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자, BN은 다시 위에서 알파인으로 수렴하고 있는 점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이러한 수열의 그래프 모양이었어. 이런 모양. 그럼 요 둘 사이에 누구 n이 존재해야 되는데? CN이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이 둘 사이에 CN이 지금 존재하게 주면 안 될 건데, CN은 그럼 어쨌든 간에 이 둘 사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순간에서는 계속 무한히 가다 보면 이 둘이 점점 어디로 조여오고 있으니까 알파로 조여오고 있으니까 CN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까?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지. 양쪽에서 이렇게 알파 쪽으로 쪼여오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CN도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수적인 증명은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AN이랑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CN이랑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BN의 극한에 따르면 이렇게 대소관계가 될 거니까 자, 양옆이 알파로 수렴하기 때문에 자, CN도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 하나 쭉 봐보시고요. 이 내용이랑 관련된 거 간단한 계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되고 있어 혹시? 네. 아 다행이야. 자 봅시다. 수열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거야. 자 이런 관계를 가질 때 여기 극한값을 구하래요. 누가 봐도 주어진 부등식을 내가 구하는 수열의 극한의 구조로 변형하자 이 얘기고. 그럼 양변에 뭐 나누면 될 거니까. 그치. n제곱 플러스 1 나누면 될 거니까. 그럼 얘가 n제곱 플러스 1 나누면 2n제곱 플러스 3n분의 1 될 거고. 다시 가운데 n제곱 플러스 1분의 an 생길 거고. 다시 n제곱 플러스 1분의 2n제곱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생기겠네.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리미트 극한을 취하게 되면 여기 부등호에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그쵸? 그럼 왼쪽에 있는 값은 2차분의 2차 꼴만 보면 되니까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라서 극한값은 얼마가 되고요? 2. 자 그럼 우변도 얼마를 수렴하니까? 2로 수렴하니까 얘의 극한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그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쌤이 다시 적어줄 테니까 이거 직접 풀어보세요.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려워? 이건 쌤 좀 이따 같이 풀어주는 걸로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풀까요?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죠? 편해 아예. 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잠깐만. 자, 안 되겠다 하면 되겠다. 자, 열심히 변형해 보시고. 자, 한번 같이 확인해보고 갑시다. 여기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왼쪽으로 옮겨서 볼게요. 지금 우리 루트 NAN의 범위가 이렇게 루트에 4n제곱 플러스 4n이랑 2n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느낌상 좀 감이 와. 루트 있고 지금 어쨌든 간에 여기 루트 있고 그럼 여기도 루트 씌우게 되면 분모안의 제곱차항 계수는 얼마인? 4인 2차씩 생기는 거니까 얘가 뭔가 어딘가에 끼어있다는 느낌은 확 든다. 그치? 비슷한 구조의 식에서 자 그럼 먼저 자 여기는 이 부등식 관계에서 우리가 찾는 지금 극한의 값이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자, 2n제곱분의 an제곱의 극한값을 찾는 거니까 an의 범위를 먼저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거 풀어준다 치면 사실 뭐 제곱한다고 생각해도 되고 여기 루트 안에 씌우면서 전체 제곱되는 거니까 자, n 곱하기 an은 분명히 4n제곱 플러스 4n보다는 크고요. 그 다음에 다시 4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1보다는 작다. 이런 느낌인 거네. 괜찮네. 그럼 an의 범위를 찾으러 가봅시다. 양쪽에 n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4n 플러스 4보다는 크고 n으로 나누게 되면 4n 플러스 4 플러스 n분의 1보다는 크다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할 거 an의 제곱은 자 요거 제곱하게 될 건데 근데 우리는 an의 제곱을
몇 n제곱으로 나눌 거야? 2n제곱.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얘가 분모가 2차항 무한대로 가니까 an제곱에 몇 차항에 관심이 많을 거야? 2차항에 관심이 많겠다, 그치? 그럼 2차항만 봐도 되지 않냐, 이 생각이죠. 그럼 요거 양변 제곱하면 여기 2차항 몇 n제곱 되니까? 16n제곱. 얘거 관심 하나도 없고, 얘도 제곱하면 16n제곱 어쩌고저쩌고 될 거니까 뒤에 거 하나도 관심 없고, 그럼 여기에 얘를 2n제곱으로 나누면서 극한을 찾아본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나누면서 극한 갖고 양쪽에 어디로 수렴할 거라서? 8로 수렴할 거라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8이 되겠죠. 두 번째 거. 그러네. 그럼 이제 느낌이 좀 와. A에는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인 몇 차꼴의 식의 구조일까? 4n인 1차꼴의 식의 구조가 되겠다. 그치?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여기 몇 n이 들어가는 느낌이고 4n, 얘도 몇 n이 들어가는 느낌이면 4n 들어가는 느낌이면 극한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이 생각이죠. 자, 이제 우리 서술형을 풀어야 되니까 서술형 버전으로 봅시다. 이대로는 분자의식이 너무 복잡해서 극한을 못 구하겠고, 쌤이 1번을 주고 나서 2번을 준 이유는 이렇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걸 좀 눈으로 보라는 얘기고, 그럼 이렇게도 극한값을 따로 계산하면 된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누게 되면 얘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자, 이 약분될 거니까 n제곱분의 2an의 전체 제곱 되고요. 다시 이렇게 하트표로 나오면 플러스에 2n이 날라갈 거니까 분모에는 n분의 an이 이렇게 남는 극한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능해. 그러면 2an 제곱이니까 an 제곱 범위 이렇게 있으니까 항상 뾰록뾰록 해볼까? 2배하고 n제곱 나눴어요. 극한값 얼마 될까요? 32가 되겠죠. 그렇지. 자, an 범위 찾아야 되고 위에 분자했고 여기 위쪽에 있는 식이겠고, 그럼 an을 다시 n으로 나누면서 극한값 찾아요. 얼마가 될까요? 저기서. 그렇지.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36이다 만들어주는 게 맞고, 만약에 객관식이야. 이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니까 안 할래.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좀 그 뭔가 수열과 적의 대소관계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히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여기 AN이 아까 쌤이 말한 걸 좀 적으면서 보여주면 결국 얘는 최고차항 계수의 4n 어쩌고저쩌고 하는 1차식의 구조일 수밖에 없을 거야. 4n 어쩌고와 4n 어쩌고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자, 얘를 좀 쉽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an 제곱이라는 것은 4n 어쩌고를 제곱하는 거니까 몇 n 어쩌고 제곱이 될 거고 16n 제곱 어쩌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고, 또다시 여기 있는 이 an 대신에 몇 n 어쩌고를 넣으면 그치, 4n 어쩌고를 넣게 된다 치면 잘리면 안 돼. 그러면 이 분자 있는 식이 자 16n 제곱 어쩌고에 4배하는 거니까 몇이 생겨? 그치, 64n 제곱 어쩌고가 생긴다, 이 얘기다. 다시 2n이랑 4n 어쩌고 곱하니까 몇 n 제곱 어쩌고가 생길까? 8n 제곱 어쩌고가 더해지는 거지. 그러고 나서 분모에 몇 n 제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n 제곱이 있는 거니까 자 스르륵 나누면 아까 보였던 극한이랑 똑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긴 해.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근사치를 이용해서 계산해도 사실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식한테 내가 만약에 이 식을 변형하면 갑자기 말도 안 돼.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 그럼 근사치라도 계산해서 정리를 하십시오. 알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알려주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이제 뭐 볼 거냐면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이라서 모조리 좀 적어야 되거든. 책에는 없는데 문제는 좀 나와요. 해서 자, 극한의 기본 성질 2라고 해놓고 하나 정리를 좀 합시다. 왜 2일까? 1은 어디 갔을까? 1은 책에 있죠.
수렴 더하기 수렴은 뭐다? 수렴이다. 수렴 곱하기 수렴도 수렴이다. 수렴 나누기 수렴 빼기 수렴도 수렴이다. 이게 기본 성질이었어. 자, 수렴에다가 실수배도 뭐다? 수렴이다. 그치? 이렇게 얘기한 거. 그래서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성질들이 극한의 기본 성질이고, 자, 쌤이 그냥 이거 기본 성질 2라고 이름만 붙인 거예요. 알겠지? 자, 중요한 명제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적어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는 플러스의 극한값으로 알파이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에 대한 생각이야. 자, 수열의 극한이라는 게 이렇게 A1, A2, A3 쭉쭉쭉 적어나가면서 나열을 하다가 여기는 이 번째수가 한없이 커지게 되면 이 무한히 뻗어나가고 있는 이 수열의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관찰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었다. 그치? 그러면 자, 그 수열 AN에 대한 어떤 극한값이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대요. 그럼 얘가 이제 계속 커지면 어디로 수렴한다는 생각? 알파로 수렴한다. 그럼 A의 n 플러스 1은 뭐야? 이거보다 번째수가 그냥 하나 어떤 거 더 큰 거. 그럼 네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번째수가 무한번째로 갈 거니까 똑같이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을까?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명제가 참입니다. 띠링. 자, 이거부터는 판단을 해보십시오. 참인지 거짓인지. 자, 이 두 개의 명제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응? 24페이지예요? 응? 아니, 페이지는 상관없어. 저기 뒤에 가면 어떤 명제 파트에서 이 내용이 나오긴 할 건데 그냥 쌤이 따로 정리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세트로 모아서 기억하기 편합니다. 몇 페이지에 나오는지 알려줄까? 교재에 보시면 저 뒤에 나오는 28쪽 28쪽에 뭐 이상한 거 많이 적혀있다. 그쵸? 명제가 참인 극한의 성질, 거짓인 극한의 성질. 그치? 근데 이거 다 외울 수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기는 그냥 읽어보고 이해하는 영역인지 아시겠죠?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핵심적으로 쓰일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정도 알아보시면 되고. 자, 봅시다. AN이 알파로 지금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도 알파로 수렴한다. 참일 것 같다. 그쵸? 무한히 커지고 있고 번째수가 또 여전히 무한히 커지고 있으니까 자, 위에 건 참이고요. 밑에 건 거짓입니다. 에? 무슨 차이가 있죠?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 명제죠. 자, 그럼 얘는 왜 참이고 쌤 이것도 n 무한대로 가면 번째수 무한대로 가잖아요. 수렴한다면서요. 번째수 무한대로 가면 수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있어. 쌤 수열의 극한 따질 때 원래 n이 1인 것부터 하나씩 키워가면서 얘들이 지금 수렴하는지를 순서대로 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우리 이 생각해보자. 자, 여기 있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n 값은 1부터 순차적으로 다 들어가니까 수열 an에 대한 모든 항이 수렴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2n이면 여기 n 자리에 이제 1부터 들어가겠다. 그치? n에 1 들어가면 얘는 몇 번째 생길까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하면서 번째수가 커져가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모든 자연수의 항들에 대해서 수렴함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무슨 번째들만 보라? 짝수 번째들만 보라. 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림으로 보여줄게.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알파라는 값이 있는데, 자, 수열 A에는 n이 1인 것부터 점을 찍어가 볼게요. n이 1일 때 이제 수열 A의 함수값이 여기 찍힌 거야. A1의 값인 거죠. 자, A1부터 이렇게 A2, A3 쭉쭉 찍어 나가볼게요. 그럼 이 모든 항들이 지금 어디로 수렴한다는 얘기냐면, 어쨌든 간에 알파로 다가가고 있음을 모든 항에 대한 정보를 얘가 제시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지문에서 네가 수렴하는지 묻는 것은 짝수 번째 항만큼 걸러봤을 때 짝수 번째 항들의 수열만 봐도 얘가 수렴할 수가 있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모든 자연수의 항들이 알파로 수렴하고 있으면 짝수 번째끼리만 건너뛰어도 결국에는 어디로 수렴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 알파로 수렴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참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얘는 반대 내용이잖아. 그치? 그럼 얘를 봤을 때 A의 EN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얘기는 n이 반대로 갈 때 여기 있는 n값이 1부터 들어가면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에서 무슨 번째 항들만 수렴하고 있는 상태야? 짝수 번째 항만 수렴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듣겠니? 그때 얘가 수렴하는지 묻는다는 것은 n의 요 자리에 이제 순서대로 1부터 들어갈 거니까 1, 2, 3, 4 들어가면 모든 항이 수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럼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자, 이 밑에 있는 구조는 자, 그림을 그려봤을 때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오히려 두 번째랑 네 번째랑 여섯 번째랑 여덟 번째 이렇게 짝수 번째들만 수렴한다고 알려준 거야. 그러면 모든 자연수의 항들에 대해서 얘가 수렴하는지 물어봤는데 사실 짝수 번째 항들만 보면 수렴하고 있는 상태긴 하지만 잘 보자. 홀수 번째 1에서는 얘의 수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 마음대로 이런 데 찍힐 수도 있고 자 3에서는 또다시 네가 이상한데 여기에 찍혀 있을 수도 있잖아. 자, 또 5에서는 네가 마음대로 겁내 큰 값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알려진 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모든 항에 대해서 얘가 이렇게 쭉 간다고 했을 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지. 하나의 값으로 다가간다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는 모든 항이 수렴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무슨 번째 항들의 형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치? 홀수 번째 항들의 수렴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알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관례를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런 거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1의 음승. 자, 이거 나열해볼까요? n이 1이면 얘는 무슨 1이 돼요? 마이너스 n이 2면 1, n이 3이면 마이너스. 그럼 이거 뿔마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뿔마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으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리미트에는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급한 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산하는 거죠. 그렇지만 짝수 번째 항들만 극한을 따지면 어디로 수렴하긴 하고 있습니까? 1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짝수 번째 항들이 수렴한다고 해서 모든 항이 수렴하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대표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머릿속에 이제 각인이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 누구의 배수번째만 수렴하고 있다? 3의 배수번째 항들만 수렴하고 있는 거야. 즉 번째수가 3, 6, 9, 12 이렇게 가는 항들만 수렴하고 있는 거. 자, 이런 상태라면 리미트 n 무한대로 보낼 때 A의 6에는 과연 수렴할 수 있을까? 얘는 누구의 배수번째들이지? 6의 배수번째들. 그러면 6, 12, 18 이렇게 나죠. 근데 어차피 이 6의 배수들은 누구의 배수에 포함되어 있을까? 3의 배수에 포함되어 있어. 그럼 걔들끼리만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니? 자, 그럼 이렇게도 가볼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의 EN이 알파이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의 EN 플러스 1도 알파이다.
이건 무슨 번째 항들만 짝수 번째 항들만 수렴한다고 알려준 거고 얘는 무슨 번째 항들에 홀수 번째 항들이 얘들의 수렴성들을 보겠다는 거고 짝수 번째를 수렴한다고 알려줬죠. 홀수 번째에 대한 정보는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는 수렴성이 보장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그래서 이런 질문은 뭐가 된다? 거짓이다. 이런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지. 알아보겠어? 이거 보고 참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쌤, 저기는 이게 1 커진 건데 성립하는데 여기는 왜 1 커진 건데 성립 안 해요? 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치? 수열, 여기 있는 이 수열의 일반항의 번째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했어요? 자, 그 맥락으로 정확하게 일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해서 요렇게까지는 사진을 찍어놓고 어딘가에 정리를 해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게 될 겁니다. 민경이가 찍어주지, 그치? 아이, 좋아. 자, 됐으면 볼게요. 자, 이런 거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이 AN 플러스 1이 2분의 AN, 1AN 더하기 4를 만족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다시 할까? 플러스 1만 할까? 네, 만족하고 A1은 2라고 했어요. 자, 이때 AN의 수열 AN의 극한값을 구하래. 수열의 무슨 접점이? 귀납 접점이. 그치, 수업 많이 까먹었지. 그치, 어쩔 수 없다. 조금씩 알려주면서 할게요. 몇 번째 항이 주어졌고요. 첫 번째 항이 주어졌고, 그 n번째 항과 n 플러스 한 번째 항이니까 다음 항과 이전 항 사이에 관계식이 있어. 그럼 도미노처럼 여기에 1을 집어넣으면 몇 번째 항이 정해질 거고, 두 번째가 정해질 거고, 두 번째 항이 정해졌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다시 몇 번째 항이? 세 번째가 정해지니까 몇 번째가? 네 번째가. 모든 수열의 항이 정해지겠지. 그러니까 수열은 결정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수열의 무슨 정이라고 하냐면 귀납적 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근데 그게 귀납적으로 정의된단 말인데 귀자가 한자 뜻만 이해하면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아.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야. 귀 말고 귀로 듣는다 말고 귀로 귀가 귀경길 귀자는 무슨 뜻일까요? 귀가 보면 집으로 뭐 하는 거야? 돌아가는 거잖아. 너가 제일 가는 거 지금 어디 가고 싶지? 집에 가고 싶지. 나도 돌아갈 귀자. 납은 뭘까요? 납부, 납입, 출납. 출은 나가는 거고, 납은 들어오는 겁니다. 그치? 내는 거야, 그치? 납은 드린다는 거. 수학에서 드린다는 건 대입한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서 집어넣으면 수열이 정의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웃한 항사의 관계식과 초기 조건이 주어지면 수열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수열의 무슨적 정의한다? 귀납적 정의한다. 까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 자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 양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해서 대입하면 수열의 규칙을 찾아나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A의 극한값. 조사해보자. 아직 잘 모르니까. AN의 극한값을 찾겠다는 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의 극한값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다 이 말인 거거든. 자, 첫 번째 항이 입니다.
A1이고요. A2는요. 자, 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아니, 1 더하기 1, 2. 반으로 나눠야 돼. 얼마? 1. 자, A3는요. 다 적어줄게. 2분의 1 더하기 1이 2A3.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지? 더해서 절반 나누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2분의 3의 절반입니다. 그럼 A4는 또다시 4분의 3이 문자리 들어가는 거니까 절반하면 몇 분의 3에다가 8분의 3에다가 1 더하고 나서 이게 2A4가 되니까 자, 2개 더하면 8분의 11인데 반으로 나누면 16분의 11 이렇게 되겠네. 죽을 때까지 하고 있을까? 아니겠다, 그치? 그럼 우리 첫 번째 생각은 그렇잖아. 수율의 극한을 구하려면 얘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반항을 찾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지금 점화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일반항의 구조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밖에 없어.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모양도 아니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 모양도 아니죠. 그래서 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자체가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얘의 극한은 대강적으로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계산하고 있으라는 얘기일까? 아니겠지. 쓰라는 얘기지 않을까? 얘가 무한히 뻗어나갈 때 극한값이랑 얘가 무한히 뻗어나갈 때 극한값은 어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 문제는 뭘 하자는 얘기냐면 너의 양변에 극한을 취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양변의 극한 취하면 후변도 그 극한값이 당연히 2an 플러스 1이 이 수열로 표현되는 거니까 이렇게 적어볼 수 있는 것 아닐까? 여기까지 알아보겠어? 그럼 얘의 극한값은 현재 an이 무엇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를 그러면 알파라고 둘 수 있는 상태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 있는 이 기본 성질 2m에서 n번째로 가는 항들이 수렴하고 있으면 n 플러스 한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항들도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을까?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값 무엇으로 수렴할까요?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럼 좌변은 몇 알파가 될까요? 2알파가 되고 후변은 2분의 1알파 플러스 1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넘어가면서 빠지면 2분의 3알파가 1 되는 거기 때문에 수렴값은 어떻게 되지가 3분의 2다. 아까 그 복잡한 숫자들이 3분의 2로 수렴을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쌤이 얘를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야.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기하급정이 정화계식이 나오면 얘가 수렴하는 게 급장이 되면 그냥 여기 극한값에다가 뭐만 취하면 될까? 리미트만 취하면 돼. 그 문제가 너무 쉽겠지. 그래서 이 정화식을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는 예전 교과에 있었는데 빠졌거든? 없앴어. 그래서 이제 뭘 여러분들한테 수원에서 가르쳤냐면 이 점화식을 작성하는 것까지는 문제상으로 만들어내요. 무슨 뜻인지 봐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이야. 자, 어떤 수렴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안 돼, 50분이야. 안 돼. 안 돼. 이런 거에서 말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극한값 구해야 돼요. 미쳤나 봐. 이 숫자가 어디로 가까이 가지 나보고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자, 수열로 잡습니다. 이거 몇 번째 항이고요? 이거 몇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그럼 생각해보자. 세 번째부터 여기 분모에 있는 게 앞에 있는 항이 몇 번째 항이네? 두 번째 항이네. 그럼 A3라는 전체 세 번째 항은 2 더하기 A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요 덩어리가 다시 무슨 3가 돼요? A3가 되니까 A4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2 더하기 A3분의 1이네. 정화식이 나올 것 같아. AN 플러스 2 더하기 AN분의 1이야. 자, 정화식 작성한 다음에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한 극한값 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다 그냥 뭐 씌우겠다는 얘기일까? 리미트. 그럼 수렴하는 거니까 얘도 어디로 수렴? 알파. 얘도 어디로 수렴? 2 더하기 알파분의 1. 이거 방정식만 풀면 돼요. 양변 알파 곱하면 몇 차 방정식 될까요? 2차. 자, 알파 제곱이고 2알파 넘어와서 마이너스 2알파고요.
플러스 1 넘어가면서 빼기 1은 0이니까 1순위 안 되거든. 기대도 하지 마. 예쁜 값 아닐 거잖아. 그지? 들어온 값일 거야. 그럼 알파는 1 풀마 루트에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 자, 상식적인 값을 찾으셔야 돼요. 예, 30. 1 마이너스 루트 2는 음수잖아. 네. 제가 음수일 일은 없겠지. 당연히 2보다는 큰 숫자일 거니까 자, 알파의 값은 1 더하기 뭐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이렇게 점화가는 게야 기본 성질 툴을 이용해서 자, 계산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적분에 들어오신 거 확인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쌤이랑 이제 분기 수열에 대한 극한 얘기를 할 거라서 이 마필구가서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선생님 여기 도형 문제도 좀 풀어주고 싶었는데 못 풀어줬네. 네, 일단 풀을 갖고 오세요. 해석하면서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27조까지는 무슨 30조까지 풀어오시면 됐죠? 고생했습니다. 꺼도 되냐고? 너 나올까봐?